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집에 혈압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혈압을 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약은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은 계속 신경이 쓰일까?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혈압이 좋아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짠 음식 줄여야 한다. 기름진 음식 피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에 앉으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혈압이 높을 때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약이나 어려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음식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고 실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보고된 식품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장을 보실 때 어떤 식재료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분명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입니다. 혈압과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국에도 들어가고 고기를 구울 때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게 먹는 마늘이 사실은 혈관 건강에 매우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 년 사이 마늘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혈압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늘이 단순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넘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늘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알리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다질 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늘을 통째로 두면 알리신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먹기보다는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늘 속 성분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알리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이 반응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늘을 드실 때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마늘을 썰거나 다집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요리에 넣거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리신은 혈관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혈관 속에서 혈액이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결국 이런 작용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마늘을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2쪽에서 3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늘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 가스가 생기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맛도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속 나트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때 칼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혈압관리 식단에서 자주 추천됩니다. 또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긴장하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혈관 근육이 이완되면 혈관이 넓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도 이어집니다. 결국 바나나는 기분 안정과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 상승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붉은색 채소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최근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비트가 혈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질산염 때문입니다.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일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혈압이 낮아지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비트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의 붉은 색소에는 베타라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는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색이 붉게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랄 수 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이어야 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 확장을 돕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크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다만 초콜릿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들을 말합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안정됩니다. 요거트는 하루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늘, 바나나, 비트, 다크 초콜릿, 베리류, 요거트. 이 6가지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식탁을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